안녕하세요, 민카롱입니다. 머랭이들, 오늘은 요즘 많이 보이는 주제인 외모 정병, 외모 강박, 외모 집착에 관한 저에 대한 이야기를 솔직하게 좀 편하게 풀어보면서 다 얼자 메이크업을 진행해 보려고 합니다. 외모 정병이라는 단어가 처음에는 엄청 낯설고 사실 아직까지도 그 단어가 좀 조심스럽긴 한데 좀 더 순화해서 말하면은 외모 강박증이라고도 하죠. 저도 가지고 있는데 우선 눈이 안 보여서 렌즈부터 껴줄게요. 오늘은 아주 차가운 다얼자 메이크업이기 때문에 오렌지의 뮤즈 샤인 그레이 착용해주겠습니다. 잘 보인다. 이렇게 쿨쿨하게 해주고. 외모 정병이 도대체 무슨 뜻일까? 저는 처음에 이 단어를 듣고 너무 폭력적이잖아요, 단어가. 그래서 검색을 해보니까 이제 외모 정병은 외모랑 정신병을 합친 말로 외모에 대해서 계속 스스로 만족을 못하고 난 뭐가 부족해, 저렇게 됐으면 좋겠다, 난 왜 이렇게 생겼을까, 스스로의 외모를 만족하지 못하는 그런 현상을 이제 신조어로 외모 정병이라고 하는데요. 저도 그 외모 강박이 엄청 심한 것 같아요. 저도 몰랐는데 이런 단어가 생기고 나서 제 자신을 한번 돌아보니까 완전 나다라고 느꼈어요. 제가 처음 이 외모 강박이 생겼던 시기가 되게 어렸을 때였던 것 같아요. 되게 예쁘다고 스스로 생각을 하고 살아왔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어렸을 때 연습생 생활을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소속사에 출근을 하면서 동네에서 제일 예쁜 애들 다 모아가지고 연습도 하고 비교도 당한 거죠. 아이돌 산업이라는 게 사실은 어쩔 수 없이 사람이 상품이 돼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연습생 시절에 너는 얼굴이 너무 커, 너는 코만 하면 예쁘겠다, 너는 살을 좀 더 빼야겠다, 제가 부족한 부분을 계속 지적을 받는 거예요. 끊임없이 옆에 있는 사람과 외모를 비교당하면서 저는 자연스럽게 외모 정병 키즈로 자랐습니다. 제가 연습생 시절에 가장 자주 지적받았던 외모에 대한 포인트는 얼굴이 크다, 비율이 안 좋다, 얼굴 살이 너무 많다, 이렇게 세 가지로 되게 지적을 많이 받았었는데 얼굴 살 관련해서 특히 가장 지적을 많이 받았거든요. 근데 이거에 대해서 저는 지금도 스트레스가 있기는 한데 이제 나이 들면서 자연스럽게 얼굴에 젖살이 싹 빠지더라고요. 예전에는 저 진짜 얼굴 욕망양아리였어요. 막 이래가지고 얼굴 살이 많고 얼굴이 크다 보니까 비율도 제가 키가 큰 편인데도 불구하고 되게 안 좋은 편이었어요. 근데 지금은 극복은 아니지만 자연스럽게 젖살이 빠졌고 그로 인해서 예전보다는 얼굴 크기가 줄면서 비율이 좋아졌다. 근데 정말 어린 시절부터 이런 지적을 받아왔기 때문에 아직도 제 얼굴이 크고 저는 비율이 스스로 안 좋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하지만 이 얼굴 크기와 비율은 다시 태어나지 않는 이상 극복할 수 없는, 아니죠, 뭐 성형으로 뭐 얼굴을 깎아내고 그럴 수는 있지만 이 정도에서 만족하고 살아가려고 합니다. 근데 가끔씩 외모 정병이 왔다가 또 그냥 막 뭐 연예인 할 것도 아닌데 내가 뭐 얼굴 깎는다고 칼이나 얼굴 크기 될 거 아니잖아요. 좀 왔다 갔다 하면서 외모 그 정병 오면은 막 우울하다 이러고 쉐딩 같은 걸로 쳐내면서 그래도 뭐 이 정도면은 뭐 나쁘지 않지 이런 식으로 좀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제 생각으로는 이 외모 정병이 한국인들한테 특히나 심하게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일단 그 SNS로 보이는 굉장히 다양한 컨텐츠들 속에서 갑자기 예뻐진 연예인들이 있죠. 새로운 앨범으로 컴백을 했는데 갑자기 너무 예뻐졌어. 이제 그런 분들을 보면서 나도 저렇게 되고 싶다, 어떻게 저렇게 예뻐졌지 하면서 이제 거울을 봤더니 뭔가 살 뺀 게 아니라 턱을 깎은 것 같아, 나도 깎을까? 나도 깎으면 저렇게 될 수 있을 것 같아. 끊임없이 남들과 비교를 많이 하잖아요. 제가 그래요. 그 비교가 결국에는 자책으로 넘어가게 되거든요. 그쵸? 저만 그런 거 아니죠? 끝없이 이렇게 자존감이 지하로 내려가게 되면서 결국에는 이 외모 정병을 더 심각하게 만든다는 걸 저는 깨닫고 이제 최대한 비교를 하지 않고 예뻐진 사람? 노력했겠다, 많이 예뻐졌다, 나도 자기 관리를 좀 열심히 해볼까? 이런 식으로 좀 좋은 방향으로 변할 수 있게 되더라고요. 너무 더워. 오랜만에 열띤 이야기를 하니까 지금 곁땀이 나가지고 옷 입었어요. 옷 입었고 좀 시원하게 메이크업을 계속 해볼게요. 그 한국인들이 자기 관리를 진짜 세계 최고로 잘하는 만큼 외모 강박도 어느 정도 있다, 높은 편이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양날의 검인 것 같아요. 어쨌건 자기 외모에 대해서 계속 집착하는 대신 자기 관리도 계속
더 잘하고 다른 나라 사람들보다 자기에 맞는 스타일도 그 덕분에 잘 찾고 그러는 것 같아요. 저는 다행히도 자존감이 높은 어른으로 잘 성장을 해서 그렇게 자존감이 막 낮거나 많이 우울해지는 시기가 없긴 하거든요. 근데 자존감이 높은 저에게도 외모 정병이 자주 오는 이유가 조금 조심스럽지만 영상에 말이죠. 제 외모에 관련한 악플이 진짜 매일매일 여러 개가 달려요. 코 수술 제가 그냥 원해서 한 건데 콧구멍이 짝짝이네, 괴사가 됐네, 어쨌네, 코 수술 망했네 막 난리. 그리고 제 턱 그냥 원래 이렇게 태어났어요, 모랭이들. 아시잖아요. 원래 이렇게 뾰족한 사람도 있는 거고 뾰족한데 살짝 틀어진 사람도 있고 그런 거잖아요. 뭐 턱이 필러를 잘못 맞아가지고 어떻게 됐네, 턱 모형물이 돌아가서 재수술을 해야겠네, 말도 안 되게 달려요. 근데 사실 저는 그런 걸 보고 정말 크게 타격이 없거든요. 내 코가 조금 짝짝이긴 하지, 돈 들였는데 아쉽긴 하네, 아니 이러고 말긴 하는데 외모에 관련한 댓글에 조용히 막 좋아요가 쌓이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그때는 저도 기분이 되게 이상하면서 우울해지고 제 얼굴에 대해서 좀 문제가 있나? 이렇게 좀 돌아보는 시간들이 좀 많이 생긴 것 같아요. 실제로 제 콧구멍이 짝짝이에요. 근데 이거는 수술이 잘못돼서 그런 건 아니고 그냥 원래 수술 전부터 코가 짝짝이였는데 코 수술을 하면서 코끝이 올라가면서 짝짝이가 더 부각이 된 거고 뭐 문제는 없습니다. 만약에 문제가 있다면 진짜 재수술을 했겠죠? 근데 이제 코에 관련한 악플이 많이 달려가지고 나 재수술을 해야 되나? 이런 고민을 종종 할 때가 있어요. 그리고 머랭이들 제 코가 뭐 아무리 짝짝이고 진짜 뭐 문제가 있었고 뭐 턱 끝에 제가 실제로 만약에 뭘 넣었다고 쳐요. 뭘 넣었는데 좀 이렇게 틀어져 있고 그래도 평범한 사람들은 그렇게 얼굴에 대해서 막 지적을 하지 않잖아요. 실제로 만나서 하지 못할 말은 댓글로도 달면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진짜 이상한 사람들 보면은 댓글로 그 남 얼평을 너무 많이 해요. 저뿐만 아니라 뭐 인플루언서나 뭐 연예인분들 막 이런 댓글들 보면은 얼평이 뭐 진짜 장난 아니에요. 막 만약에 어떤 사람이 되게 예뻐졌어. 그러면 차가운 수술대에 누웠네, 성형 중독이네부터 시작해서 남의 외모 변화라든지 아니면 남이 가지고 있는 그런 얼굴 특징에 대해서 너무 쉽게 말하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근데 또 저 같은 경우에는 불특정 다수한테 얼굴을 노출하면서 메이크업을 하는, 계속 내 얼굴을 영상으로 찍어서 올리는 그런 직업을 가졌기 때문에 직업 특성상 어쩔 수 없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이해를 하기는 해요. 어쩔 수 없죠. 근데 진짜 그런 이상한 사람이 다 걸러질 수도 없고 세상에 계속 남아있는데 제가 택한 길이잖아요. 그래서 슬프지만 어쩔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진짜 괜히 센 척하고 뭐 괜히 멘탈 좋은 척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별로 뭐 크게 타격이 없습니다. 타격이 없어요. 저는 친구들한테 얼평을 하지 않거든요. 하물며 제가 직업이 뷰티 크리에이터임에도 불구하고 친구들 메이크업이 뭐 이상하다 뭐 그럴 수 있잖아요. 톤글러라든지 뭔가 메이크업이 이상하다 그럴 때도 지적을 하지 않아요. 그거 되게 무례한 거거든요. 근데 만약에 친구들이 먼저 조언을 구할 경우에는 요것보다는 요런 컬러가 좀 더 잘 어울릴 것 같은데 어때? 그런 거 집에 있어? 이런 식으로 이제 먼저 물어봤을 때 조심스럽게 나아질 수 있는 점, 제 기준에서 바꾸면 좋을 것 같은 점을 그때서야 제안하고는 하는데 혹시 머랭이들은 주변에 막 얼평을 쉽게 하는 친구들이 있나요 혹시? 그런 친구 옆에 두면 안 되는데. 저는 옛날에 몇 명 있었어요. 지금은 친구가 아니긴 한데 메이크업을 어렸을 때 막 하고 왔는데 만나자마자 야, 너 그 화장이 뭐야, 이상해, 너 진짜 오늘 뭐야, 완전 구려 막 이러던지, 신경 써서 옷을 입고 갔는데 옷 그게 뭐야, 야 그런 거 누가 입어, 이런 거 어디서 샀냐, 이런 친구들 있잖아요. 내 외적인 모습에 대해서 얼평을 하고 함부로 먼저 평가하는 사람은 옆에 두지 마세요. 그런 친구들 보면 저도 그런 친구를 경험해봤지만 본인 자체가 자존감이 낮고 열등감으로 가득 차서 자꾸 남을 까내리면서 본인의 자존감을 채우려는 정말 나쁜 친구들이거든요. 그런 친구도 옆에 둬봤자 내 자존감만 깎이고 나만 우울한 사람이 되지 절대 그런 친구는 옆에 둘 필요가 없어요.
만약에 지금 머랭이들 주변에 얼평을 너무 쉽게 하는, 그렇게 내 외적인 부분에 대해서 비난과 평가를 너무 쉽게 하는 친구가 있다면 당장 끊어내기 어렵다. 그렇다면 그 친구가 얼평을 했을 때 나 지금 너무 기분 나빠.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으면 좋겠어. 의사를 전달해 보시고 그래도 나아지지 않는다면, 알아먹지 못한다면은 친구로 두지 않는 것을 저는 너무너무 권장드립니다. 그런 사람하고 친구할 필요 없어요. 오늘은 다 얼지하기 때문에 눈화장을 이렇게 쿨 그레이 음영으로 그윽하게 하고 있습니다. 이런 톤도 오랜만이라서 지금 굉장히 오묘하고 예뻐 보여요. 마음에 들어. 젤테일 코코아 브릴레 한때 핫해가지고 사놓고 있다가 이제 최근에 테스트하면 써봤는데 너무 좋더라고요. 그냥 젤 라이너 응축해놓은 섀도우 번짐도 없고 짱이에요. 이걸로 아이라인 점막 채워주고, 이 브러쉬는 알리에서 900원인가 주고 샀는데 너무 괜찮은 것 같아요. 근데 알리익스프레스가 제가 900원에 산 거 링크 공유한다 그럼 3,000원 이렇게 오르더라고요. 그래서 꿀팁을 드리자면 알리익스프레스에 1,000원 마켓이라고 있거든요. 막 둘러보고 그러면은 진짜 싼 가격에 많아가지고 알리익스프레스 1,000원 마켓을 이용하세요. 눈꼬리는 너무 올리지 않고 눈매 따라서 이 정도 빼주겠습니다. 언더에는 모브번 이걸로 뒤트임까지. 머랭이들, 사실 저 뒤트임이 너무 하고 싶어요. 옛날부터 너무너무 하고 싶었던 성형수술. 근데 제가 예전에 이제 하고 싶은 성형수술에 관련해서 머랭이들하고 토크토크 하면서 영상을 올린 적이 있었는데 거기에도 막 안 좋게 보시는 댓글들이 있더라고요. 사실 저는 자존감이 낮아서 성형을 하고 싶은 게 아니거든요. 자존감이 높으니까 제 스스로를 더 잘 가꾸고 더 잘 관리하고 싶어서. 근데 돈을 주고 성형의 힘을 빌려서 내 외모가 업그레이드 될 수 있다면 좋은 거잖아요. 자본주의 세상인데. 근데 이제 댓글에서는 제가 성형외과가 아니라 정신과를 먼저 막 가봐야 된다는, 정신에 문제가 있다는 막 그런 식으로 안 좋게 댓글을 달아주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머랭이들한테 진짜 친구처럼 성형 고민 얘기하고 저 뭐 하고 싶어요, 어떤 부분이 스트레스예요 이렇게 편하게 얘기하는 게 좀 조심스러워졌어요. 진짜 머랭이들한테 솔직하게 얘기하는 건데, 만약에 제가 이 유튜버라는 직업을 갖지 않았더라면 저는 할 수 있는 모든 성형을 다 했을 것 같아요. 유튜버가 되지 않았더라면 했을 것 같은 수술은 양악, 윤곽 3종, 눈, 앞트임, 뒤트임, 밑트임, 그리고 쌍꺼풀 크게 하는 수술, 그 라인 크게. 코 수술도 더 여러 번 했을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여기 앞볼이나 이런 데 지방 이식. 근데 왜 안 했냐? 그러니까 보통 많은 분들은 이렇게 얼굴이 보여지는 직업을 가진 사람들이 더 많이 고칠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제 기준에서 개인적인 이야기를 해보자면, 저는 일주일에 영상을 2개씩 올리는 사람인데 성형을 하면 다운타임이라는 게 필요하잖아요. 뭔지 아시죠? 그 회복 기간. 제가 안면 윤곽 수술을 했다 이러면은 아마 최소 2, 3주는 아무것도 못하고 카메라 앞에 서기 어려울 거란 말이죠. 그래가지고 이런 다운타임 때문에 나는 영상을 찍어야 돼서 이런 다운타임 절대 안 돼 이러고 이제 수술을 못했다. 너무 웃기죠? 그래서 저 코 수술했을 때도 그 코 수술 회복하는 동안 영상을 못 찍잖아요. 수술 전에 영상 미리 엄청 찍어놓고 수술하고 나서도 머랭이들한테 이런 과정 솔직하게 보여드리고 공유드리고 싶어가지고 수술하고 회복하는 과정도 찍어서 올리고 그랬잖아요. 유튜브 시작하기 전에 성형을 다 미리 해놓을 걸, 이렇게 좀 후회를 했었는데, 근데 지금 와서 보면은 제가 성형하는 과정들 우리 머랭이들한테 영상으로 다 공유 드리잖아요. 그래서 그런 기회도 남아있고 그리고 성형을 또 많이 하게 되면 아무래도 그 얼굴에 자연스러움이 많이 사라지잖아요. 그리고 미의 기준이 다 비슷하기 때문에 좀 똑같은 얼굴이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렇게 또 너무 과한 성형을 미리 안 해놨던 게 다행이다 라는 생각도 들어요. 요즘 사람마다 각자 가지고 있는 그 특유의 분위기라는 게 있잖아요. 근데 성형을 많이 하게 돼서 이제 미의 기준을 일반화해서 맞춰버리게 되면 그 특유의 분위기가 좀 사라지기 때문에 저도 하고 싶은 건 많지만 참고 있습니다. 부족하지만 이 부족한 부분에서 나오는 또 분위기가 만족스러워서 다 너무 고치지 않길 잘했다 라고 생각하면서도 그래도 하고 싶은 성형이 분명히 있어요. 만약에 제가 어떠한 성형을 선택하게 된다면 머랭이들한테 당연히 영상으로 공유 드리고 회복 과정과 불편함들이라든지
이런 것들 다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속눈썹은 이 알리템, 요즘 알리에서 속눈썹 많이 사보고 있는데 얘 저렴하니 괜찮더라고요. 통 속눈썹인데 작은 가위로 조각조각 잘라서 붙여줄게요. 일단 성형 얘기가 나와서 제가 가장 하고 싶은 성형은 1번 뒷트임이고요. 2번 최근에 생긴 건데 저 욕하시면 안 돼요. 정신과가 뭐라고 그러면 안 돼요. 그냥 하고 싶을 수 있잖아요. 누운기 성형. 제가 귀가 너무 작고 누워있어가지고 가끔씩 귀 테이프를 붙이는데 붙이고 나서 얼굴이 작아 보이는 건 물론 소리가 진짜 잘 들려요. 저는 귀가 누워있기 때문에 소리가 좀 뒤로 들리는데 그래서 뒷말을 잘 듣거든요. 뒤에서 누가 내 얘기하면 되게 잘 들어. 근데 앞에 있는 말이 좀 남들보다 안 들리는 것 같더라고요. 옆광대를 갸름하게 수술을 하고 싶은데 아무래도 뼈를 건드리는 거는 조금 위험하고 부작용도 많기 때문에 제 기준에서 실현 불가능한 그런 거이지 않을까 싶어요. 예전에 상담도 받아본 적이 있었는데 옆광대를 깎게 되면 긴 얼굴이 오이처럼 더 길어 보인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하고 싶지만 참고 있다. 그 나중에는 리프팅? 거상도 한 40대쯤 하고 싶고요. 되게 필요한 하고 싶은 성형이 있는데 생소하실 수도 있어요. 그게 뭐냐면 마녀턱 수술입니다. 제가 웃을 때 이제 턱이 튀어나오고 되게 뾰족하잖아요. 이거를 마녀턱이라고 하더라고요. 앞에서 볼 때는 그냥 좀 턱이 뾰족하거나 할 수 있는데 옆에서 웃으면 이렇게 턱이 진짜 뭘 넣은 것처럼 앞으로 튀어나오잖아요. 이거를 마녀턱이라고 하더라고요. 턱에 있는 근육이랑 살들을 좀 정리해주는 그런 수술이라고 하는데 괜히 했다가 턱끝이 또 너무 뭉툭해지면 얼굴형이 안 예뻐 보일 수가 있어서 되게 하고 싶지만 엄청 고민되는 그런 성형 수술입니다. 투명 마스카라로 정리. 머랭이들 화면에 이 렌즈 하이라이트 부분이 계속 돌아가서 이게 너무 신경 쓰여가지고 다른 걸로 바꿔 낄게요. 아무래도 조명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발색이 더 화려하게 나와서 돌아감도 부각되게 느껴져서 보는 내내 불편하네요. 오렌즈 제품들이 착용감이 좋아서 되게 좋아하거든요. 근데 축구정 렌즈가 없어서 아쉬워요. 이거는 오렌즈 리얼리쉬 그레이. 이제 언더 속눈썹을 붙여줄 건데 이번에는 쉬인에서 언더 속눈썹을 사봤습니다. 되게 여러 개 샀는데 이 친구 왜 깨져서 왔지? 근데 이거 도전이에요. 안 붙여봤었어가지고 사진으로만 볼 땐 예뻤는데 과연 어떨지 줘보겠습니다. 일단 시작 좋아요. 생각보다 엄청 화려하지 않은 것 같아요. 괜찮은데? 생각보다 너무 예쁜데요? 이거 실물 받아보니까 얘가 되게 좀 엄하게 생겼어요. 그래서 너무 길고 너무 화려한 거 아닐까? 파리다리 같지 않을까 했는데 이 모들이 좀 이렇게 사선으로 정리가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딱 붙였을 때 진짜 자연스럽고 딱 제가 좋아하는 화려함. 너무 마음에 들어. 당장 쟁여. 쉬인 보니까 항상 그 제품 코드? 제품 번호가 있더라고요. 그거 제가 더보기란에 정리해둘게요. 너무 괜찮다. 당장 사세요. 와우. 저는 정말 뒷트임을 하고 싶다가도 눈화장을 이렇게 해놓으면은 뒷트임 굳이 필요 없는데 이런 식으로 왔다 갔다 한다니까요. 눈화장 마무리로 여기에 있는 글리터 4번째 손가락에 묻혀서 눈두덩이 가운데다가 살짝만 톡톡 얹어서 느낌만 내줄게요. 외모 강박 이야기 이어서 하면서 블러셔 가겠습니다. 아니 2AN이 핑크를 굉장히 잘하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여기 섀도우도 예쁘고 글리터도 잘 만들고 잘 쓰고 있는데 여기 핑크 블러셔 오늘 다 얼자니까 차갑게 하면서 우리 성형 이야기 해볼까요? 머랭이들 약간 성형 토크 좋아하시잖아요. 저도 되게 좋아해요. 되게 성형을 부정적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저는 성형을 권장하고 그런 게 아니라 필요하다면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만약에 내가 쌍꺼풀이 없는데 그것 때문에 속눈썹이 계속 눈을 찌른다 이러면은 뭐 쌍꺼풀 수술이나 눈매 교정 그런 걸 할 수도 있고 뭐 주걱턱이 진짜 심해서 부정교합으로 힘들다 그러면은 정말 양악이 필요할 수도 있는 거고 복코 때문에 스트레스다 라고 하면 코 수술을 할 수도 있는 거고요. 성형에 대해서 저는 부정적으로 생각하진 않아요. 그렇다고 막 머랭이들한테 멀쩡한데 이거 하면 예쁠 것 같아요 권장드려요 막 이런 건 절대 아니고 내가 진짜 컴플렉스인 부분을 성형수술로 해결할 수 있다라고 하면은 얼마든지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물론 뭐 과도한 성형은 문제가 될 수도 있죠. 뭐 부작용이라든지 얼굴의 조화가 깨진다든지 이런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지만 부작용이 나지 않는 이상 내가 과도하게 성형을 했다? 근데 내가 만족해. 뭐 아무도 욕할 수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가끔 보면 정말 나쁜 사람들이
막 성형을 많이 해서 징그럽네 막 이런 경우도 있잖아요. 이제 그거는 성형을 많이 한 사람 잘못이 아니라 그렇게 욕하는 사람이 잘못된 거예요. 성형을 과도하게 해서 징그럽게 됐다? 자기만족인 거예요. 근데 내가 만족한다? 그러면 된 거라고 생각을 해요. 남의 시선 그런 거 걱정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 저도 성형을 꽤나 한 편이죠. 최근에 모발 이식도 하고, 그리고 코 수술 부작용 생겨가지고 재수술 해가지고 총 코 수술 2번 하고, 라미네이트도 하고 리프팅 레이저 시술도 종종 받고, 보톡스도 종종 받고, 얼굴에 꽤나 돈과 시간을 쓰고 있는 편인데, 성형 선배로서 혹시나 성형을 고민하고 있는 머랭이들께 살짝 조언을 해보자면, 성형 전에 살을 빼보세요. 혹시나 그러니까 마른 체형이 아니라면은 성형 전에 저는 다이어트가 필수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실제로 제가 이제 예전에 성형 고민이 진짜 많았어요. 지금이야 뭐 그냥 뭐 하고 싶다 정도였지만, 예전에는 나 진짜 이거 꼭 해야 돼 이랬었거든요. 이제 나이가 들면서 자연스럽게 젖살도 빠지고 늘 식단 조절도 하면서 마른 몸매를 유지하려고 이제 노력을 하다 보니까 살이 자연스럽게 빠지게 되면서 굳이 건들지 않아도 될 부분들이 보이더라고요. 자연스럽게 살을 빼고 나니까 얼굴이 생각보다 그렇게 엄청 넙대대하지 않네? 라고 느꼈고, 살을 빼고 나니까 코 수술을 하면 예쁘겠다, 진짜 필요하겠네 싶어서 제가 이제 코 수술을 했던 거고요. 성형으로 예뻐지는 것도 좋지만 성형하기 전에 그 최소한의 나에 대한 스스로의 노력은 해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살 빼는 거 귀찮고 나 뭐 살 안 빠지고 그냥 쉽게 지방 흡입할래, 저는 이런 거는 완전 비추. 그러니까 내가 노력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을 일단 노력으로 한번 시도를 해봐야 된다고 생각해요. 제가 오늘 외모 고민 얘기하면서 자연스럽게 성형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 성형 없이 예뻐질 수 있는 방법 얼마든지 있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제가 늘 보여드리는 이 메이크업, 제 생얼하고 한번 비교해보세요. 제 민낯하고 지금하고 모습이 얼마나 다른지. 굳이 성형이 아니더라도 내 시간, 내 노력만으로 얼마든지 이 분위기와 이 외모를 바꿀 수 있고요. 살을 빼면서 건강하게 예뻐질 수도 있고, 뭐 보톡스라든지 피부 관리 이런 것들도 있고, 피부 관리는 또 집에서 홈케어로 할 수도 있죠. 외모와 상관없이 굉장히 매력적으로 보이는 방법들이 있거든요. 제가 그 부분에서는 또 자신 있게 설명드릴 수 있어요. 혹시 궁금하시다면 다음번에 영상으로 또 주절주절 끌어오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머랭이들이 안 궁금해 하셔도 꼭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이에요. 외모와 상관없이 매력적으로 그리고 고급지게 보일 수 있는 그런 방법들, 그 방법들을 먼저 세팅해놓고 나서 부족한 외모를 나중에 뭐 성형이든 메이크업이든 뭐든 개선하는 그런 방법도 진짜 중요하거든요. 제가 그 내용들은 영상으로 정리해서 빠른 시일 내로 우리 머랭이들한테 꼭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하면 저의 외모 고민 이런 것들 풀면서 머랭이들하고 수다 떨며 다얼자 메이크업 끝! 머리까지 정리해보고 올게요. 짠! 머리를 쫙쫙 핀 생머리를 하고 살짝의 깻잎머리 포인트를 줬습니다. 오늘 머랭이들하고 이런저런 수다들 막 떨어봤는데요. 오늘 주제가 조금 조심스러운 주제긴 했지만 제 생각들 좀 머랭이들한테 편하게 말씀드리면서 다 얼자 메이크업을 해봤는데요. 어떻게 이번 영상 재밌게 보셨을까요? 제가 요즘 따뜻한 메이크업 위주로만 하다가 쿨톤? 다 얼리자 이런 느낌의 차가운 그윽한 음영이 들어간 쿨톤 메이크업을 해봤는데, 오랜만에 쿨톤 분위기 이런 핑크 메이크업이라 저는 굉장히 마음에 들어요. 이번 영상 재밌게 보셨다면 머랭이들 댓글 마구마구 남겨주세요. 저는 다음번에 우리 머랭이들에게 더욱 유익하고 재밌는 뷰티 영상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